26년 된 주차장 설치 기준 지금까지 쓰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매일 겪고 있는 주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구독으로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가에서 밤마다 겪고 있는 주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서민의 주차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시민들끼리 싸우고 잡혀가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나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피곤한 저녁 퇴근을 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난감하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주차 공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 아파트 밖 공원에 주차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다른 차 앞에 주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를 못하는 것이 요즘 아파트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주차 중에 내 차 앞을 막은 차량을 밀고 나가다가 내가 밀었던 차가 경사로로 미끄러져 버리거나 또는 다른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나의 책임이 큰 거 아시죠? 예전에 김묘선의 FM 모닝쇼에서 소개했던 판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 주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주차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 규정 제27조 주차장을 보면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특별시는 전용 면적 얼마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광역시와 기타 시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옆에 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표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간 큰 도시일수록 주차장 면적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도시별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준을 만든 때입니다. 언제 만든 표일까요? 이 규정을 처음 만들 때는 1991년 3월이었고 이때는 지금보다 더 적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기준도 함께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준은 1994년 12월 30일 개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26년쯤 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개정이 없었습니다. 좀 한숨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바뀌었고 그 당시 스포츠카라며 팔던 스쿠프 고급형이 625만원 했고 소나타2가 1100만원 하던 시절이고 그랜저2가 1850만원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차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든 주차장 면적을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개정이 됐어도 몇 번을 개정했어야 하는 이 기준이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고작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문콕을 방지하겠다며 옆으로 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옛날 만든 크기 안에는 안 들어가는 차가 자꾸 출시가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면서도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은 26년째 그대로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6년 동안 기준을 올리지 않은 국토부가 건설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 한다고 바빠서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도 다른 일을 한다고 많이 바빴겠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제27조에는 특이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만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도,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시의회, 구의회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 코로나19 시기 해외 연수를 가겠다며 5억 5천만 원씩 예산을 의결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밤에 편하게 주차하고 쉴 수 있도록 주차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금씩 늘리는 것을 의결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시의원,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과 실천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싸우지도 않고 열받아서 주차장을 막았다가 수천 명 입주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고 벌금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개인 주차봉을 설치한 주민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들은 아파트별로 주차 규정을 만들고 분양된 주차 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의 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즉 30평대인 아파트는 한 대까지는 비용이 없고 두 번째 차는 5만원, 세 번째 차부터는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겠다는 이런 방식이죠. 이 비용이나 대수는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다. 결국 많은 주민들이 관리비 이외에 주차비를 내게 되었지만 더 화나는 건 주차 비용을 5만원, 10만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들어오면 주차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주민들이 항의하는 곳이 바로 주차비를 받는 관리소 직원입니다. 보통 이런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관리소 직원, 경비원을 폭행해서 기소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직원들은 또 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강북구의 우이동 경비원 한 분이 주민에게 코뼈가 내려앉을 만큼 폭행을 당하고 온갖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발달이 신모 씨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주차 규정을 자세히 보면 비용을 더 받는다고 유료 주차장처럼 주차 자리를 확보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주차장 관리비, 즉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니 입구 주차 차단 시설이나 바닥 페인트, 전기료, 청소비 또는 주차 시설의 증설이나 보수에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유료 주차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밤에 자리가 없으면 감정적으로 확 올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원에게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없는 주차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입구를 막아도 없는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성적으로 대처해서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하고 하면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료를 받더라도 이것이 주차료가 아닌 관리비인 관계로 차량의 파손 시 비용을 변상하지 않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조차 법률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 또는 주차 차단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내에서 벌어지는 파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에 꼭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민이 매일 밤 주차 문제로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데 국토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 시의원, 구의원들 이런 분들은 무관심 일색입니다. 작년 초 대구의 한 구청장을 만났을 때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문제로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에 공용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설치된 것도 봤고요. 그만큼 일반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26년 전에 만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꿔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지금 같은 주차 전쟁이 없었으면, 주차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어서 밤에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주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관리소 직원들의 영혼을 탈탈 태우고 입주민 간 끝없는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